보육과정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받으실 때 면담으로 평가자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면 긴장이 되고 긴장을 하면 다음 질문에서도 답변이 계속 보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영유아 발달 평가 이거 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데 이런 형식적인 기록을 어디에 활용하라는 거지? 활용 안 하면 뭐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평가지에서 서류가 대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깊게 파악하고 있어요. 단순히 발달 평가를 기록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하는지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발달 평가 작성과 활용이 평가제 준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건데요. 면담에서도 이 내용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오늘 발달 평가의 활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잘 알려주는 배우 차은우님과의 스토리입니다. 재미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사탕의 러브 다이어리 3월 5일 오늘 은우 씨와 첫 데이트를 했다. 내가 선택한 도심 속 유명한 카페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산만했나 보다. 은우 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장소를 좋아하는 듯 했다. 다음 데이트는 더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로 준비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은우 씨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설렌다. 여러분,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취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작은 관찰이고 이런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고 배려해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차은우 씨를 우리 아이들로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영유아 발달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관찰일지고 이것을 종합한 것이 발달 평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세심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육과정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받으실 때 면담으로 평가자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면 긴장이 되고 긴장을 하면 다음 질문에서도 답변이 계속 꼬이고 이렇게 답변이 꼬이면 내가 우리 어린이집 평가를 망친 것 같고 괜한 죄책감에 괴로우실 테니까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진짜 아이들의 관찰을 통한 발달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발달 평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평가제 기준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 활용법을 기억하시고 실제 보육 현장에서 활용해 보세요. 네 가지나 다 외우라고?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네 가지 중에 선생님이 했던 활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보육과정 운영에서도 더 깊이 있어지고 면담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재석이는 여러 가지 블록을 활용해서 높게 쌓고 길게 나열하여 물리적으로 자신만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만든 작품 구조물에 애착을 보여 오래 두고 싶어하며 하나의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이 긴 편이다. 전반적으로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나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간을 공유하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김 선생님이 읽어주신 발달 평가 잘 들으셨죠? 이 장표에 나온 대로 제가 재석이의 발달 평가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영유아 이해입니다. 아이들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주요 특성과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는 중이고 또 어떤 흥미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재석이가 블록을 쌓아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평가가 나왔다면 재석이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성취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런
이런 이해는 우리가 아이에게 더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보육 과정 개선입니다.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현재 보육 과정을 다시 바라보고 재석이에게 맞는 활동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죠. 우리가 놀이를 계획할 때 재석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육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놀이에 몰입하는 아이에게는 자율적으로 막 만들어보는 개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발달 평가를 보면 1학기 후반에 친구들과 같이 놀이하게 된 점을 활용해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놀이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보육 과정을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공간 구성 활용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의 놀이와 발달 성향에 맞춰 보육 과정을 조정하면서 공간 구성도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재석이에게 맞는 좀 넓은 놀이 영역을 만들면 재석이가 더 몰입하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부모 상담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소통하면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가정에서도 연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발달 평가를 학부모 상담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문서로 아이들의 발달 평가 결과를 보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다시 재석이 얘기로 돌아가서 재석이 부모님께도 재석이가 집중력이 뛰어나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늘었다는 점을 공유한다면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거나 역할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실 수 있으니까요. 재석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의 발달 평가 결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결과는 평가지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보육 활동에서 적용해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발달 평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AI를 활용해서 짧은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댓글을 통해서 지금껏 내가 발달 평가를 활용했던 예도 남겨주시면 선생님도 기억에 잘 남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이 담긴 눈으로 노래 속을 바라봐요. 지금 순간 놓치지 않고 아이들 알아가요. 관찰 속에 담긴 이야기 발달 평가로 이어져요. 부모님과 올바부정의 방해 아이의 성장을 위한 길을 함께 얻어요. 발달 평가 작성법을 아직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위 영상을 한번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